지금 내부의 진행 단계는 80%에서 90% 다 끝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모텔은 굉장히 많잖아요. 공급이 포화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시행사에 매각이 돼서 모텔로 활용되지 않고 다 폐업을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전동 전체 캐파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객실 내부예요. 온라인에서 딱 뭔가 눈에 띄는 그런 포인트를 이런 료칸 컨셉으로 잡는 게 미타스야 브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프레이밍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의 용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호텔 보이세요? 이 노크인 호텔이라고 깔끔하게 미술관처럼 지어져 있죠. 이 건물이 제가 현재까지 150개 정도의 모텔 리모델링을 했는데 두 번째로 만들었었던 호텔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5년 정도 된 이제 호텔이고, 오늘 프로젝트는 이 건물 바로 옆 건물에 있었던 낡은 여관을 제가 지금 미타스야 료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바로 이 호텔입니다. 이게 원래 아주 낡은 여관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오래된 이런 여관들 외벽 보시면은 이렇게 벽돌처럼 생긴 거 붙어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타일류예요. 근데 지금 토막토막 나서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약간 누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이제 외관에 도장만 깔끔하게 칠하고 앞쪽에는 발수제를 발랐고요. 뒷면에 좀 평평한 부분에는 우레탄 코팅을 통해 가지고 외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이슈를 최대한 저희가 차단을 하고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결국에는 외관의 포토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금속공사를 일부 해가지고 컨셉을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내부의 진행 단계는 80%에서 90%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오픈할 현장이고, 이제부터 가구들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배치가 되기 직전에 오늘 현장에 나와본 겁니다. 로비 공간도 무인으로 체크인할 수 있게 키오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컨텐츠 조닝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여관이에요. 계단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단 공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를 마지막에 하는 것도,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재나 이런 거 양중할 때 다 계단으로 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빨리 더러워질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감 공정을 추후로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복도 같은 곳도 저희가 P타일로 이번에 마감을 했지만, 사이드에는 다른 색을 줘가지고 저희가 타일 마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줘가지고 가성비 있게 깔끔한 공간을 좀 만든 겁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가 계단을 가장 늦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대표님이 공사를 하실 때 순차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좀 업장마다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업장마다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계단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계단이 이렇게 메인 동선이기 때문에 계단 마감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모텔에 가면 양쪽 끝에 이렇게 계단이 있던가 한쪽 끝에 계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 계단은 사실은 이동 동선이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의 이동 동선이거든요. 그러면 마감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계단부도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부가 되기 때문에 계단은 당연히 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이 호텔은 출입구가 2개입니다. 동선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의 1층 레이아웃에서는 되게 좋은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자재는 아껴도 문은 그래도 간사를 좀 넣어가지고 연출을 해서 동양적인 호텔이야 이런 거 낸 겁니다.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가마찌 도어를 저렇게 만든 거는, 외관에서는 결국 문과 저 앞에 있는 기와 모양의 연출한 그런 금속 공정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사진 포인트를 담기 위해서 문은 좀 그래도 고급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이 건물은 83년도 건물이에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오래된 여관이고 거의 리모델링이 안 되고 쭉 운영되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건물도 그냥 오래된 그 상태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은 골조만 살리고 다른 어떤 배관이라든지 기존의 마감재들은 하나도 이제 살릴 것이 없었던 그런 현장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대전 용전동은 복합터미널이라는 엄청 큰 상권이 있는 상권이에요. 우리가 동대구 프로젝트 할 때도 료칸 그때 넣어놓고 지금 1억 중반의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양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비즈니스 출장객도 많고, 이런 어떤 료칸의 컨셉이 하나 정도 들어가져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전동의 숙박상권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분의, 여기 모텔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포화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시행사에 매각이 돼서 지금 모텔로 활용되지 않고 다 폐업을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권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성비 있게 컨셉추얼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용전동 전체 캐파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미타스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변경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고 시공비를 절감하면서 료칸 컨셉을 가성비 있게 접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직원 숙소였던 공간들은 그대로 이렇게 숙소로 남겨놔요. 그러면 사실 이 호텔은 거의 무인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양쪽에 있는 아늑 호텔들이 여기서 이제 운영을 같이 뭔가 겸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직원 숙소가 생겼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청소팀이든 누구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둘 거예요.
네, 이렇게 작은 객실도 다다미만 깔아놨는데 느낌이 사뭇 이제 우리가 컨셉이 좀 잡히죠. 미타스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 룸에 이렇게 다다미를 넣고 동양적인 컨셉으로 온라인에서 딱 뭔가 눈에 띄는 그런 포인트를 이런 료칸 컨셉으로 잡는 게 미타스야 브랜드입니다. 욕실도 보면은 아주 협소하죠. 하지만 이렇게 욕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목욕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고, 지금 600에 600각짜리도 투톤으로 쓰니까 욕실도 밋밋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는 거울이 일반 사이즈보다 좀 더 큰 거울이 들어와서 욕실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복도 쪽에 보면 크게 이제 창이 나 있는데, 건물 자체가 복도로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큰 창으로 채광들이 비춰주면은 훨씬 이 호텔의 분위기가 산뜻하게 바뀌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경험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계단에 어느 정도 좀 힘을 주시겠네요? 그렇다고 계단에다가 여러 가지 수정 공정을 넣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객실 내부예요. 객실 내부가 좀 더 똘똘하게 나와야지 한정된 예산으로는 훨씬 더 온라인에서 힘을 주는 그런 이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타스야는 근데 공식이 있죠. 뭐냐면 온라인에서 우린 가성비 있게 료칸 컨셉으로 임팩트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한 객실 정도는 이렇게 통합을 한 큰 객실이 필요해요. 그럼 한 객실을 통합을 하고 나서는 조정욕조 보세요. 이거 수원에 있는 아늑료칸에서 보셨던 그 조정욕조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조정욕조가 들어오면서 아예 우리가 료칸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좋은 방들을 하나는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건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지금 히노키 향이 좋게 이제 나잖아요. 이런 편백향을 맡으면서 또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스토브가 위치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한 객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는 미타스야랑 아는 료칸이랑 무슨 차이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어떤 차이? 아늑 료칸은 미타스야보다 일반적인 방들도 목욕 경험을 좀 더 강화시켜 주겠죠. 료칸이란 거는 결과적으로는 목욕을 하는 컨텐츠를 넣어야지 논리가 타당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 경험 또는 휴식의 경험, 웰니스의 경험, 이런 것들이 실내에 얼마만큼 좋은 퀄리티로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미타스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 동네에 있는 모텔들을 온라인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모던한 컨셉의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훨씬 적은 료칸 컨셉을 블루오션처럼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예약 수요를 많이 발생시키겠다 하는 의도를 가진 게 료칸 브랜드고, 가성비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료칸을 만드는 거니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팩트를 줘야 되는 방들은 확실하게 임팩트를 줘가지고 전체적인 트래픽을 올리려고 함이에요. 우리가 이 방이 메인 사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방을 보고 오 료칸이다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나는 오늘 가성비 있는 휴식을 하고 싶어, 그럼 스탠다드를 갈 거고, 나는 오늘 이 정도 방을 예약하고 싶어, 그럼 4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되는 거죠. 욕실도 보면 건식의 크기 욕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실이 하나 생긴 거고요. 요 정도 방에 욕실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욕실이 하나만 되고요. 원래 한 객실에 욕실이었던 건 뭐가 됐죠? 사우나가 된 거예요.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효율을 내가지고 좋은 어떤 시그니처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미타스야에서야 항상 이제 하는 의사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실 내려오면 엄청 이제 쾌적해졌죠. 지금 보면 여기도 캐스케이드 난방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객실이 얼마만큼 차냐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병렬식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가스비를 좀 절감해줄 수가 있고요. 옆에 우리 물탱크도 크게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수 방식으로 물을 데펴서 올리다가 물탱크에서 또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설비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면서 바닥에 난방 배관이나 냉온수 배관, 급수 배관들도 전부 다 이제 신설을 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용전동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건부는 제가 초기에 아주 만들었었던 모텔이고, 한 200m 전방에 아늑 호텔이 있고 아늑 호텔 2호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전동에서는 이미 그런 성공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성비 있게 여기서 이 호텔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낡은 여관을 미니 료칸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추석 이후에 제가 완성된 현장으로 바로 애프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